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능이 한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공부가 안 될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공부라는 게 1년 내내 똑같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공부가 안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10월 달이더라고요. 신기하죠? 10월 달 되면 왜 공부가 안 되냐면 해놓은 것 많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러는 거니까 지금 마음을 다시 다잡고 무엇부터 해야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뭐 내용은 되게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짧게 준비했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앞으로 공부 영역별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들만큼 힘들고 이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해라. 너무 좀 늙은 사람 티내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부모님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12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기대 저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하려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각 영역별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자, 화법 장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법 장문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 화법 장문을 꼭 한 문제씩 틀려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또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선생님, 화법 장문이 의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화법 장문에 대한 우선은 부담감을 무조건 줄이시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화법 장문이 얘들아 절대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화법 장문은 무조건 다 맞고 가야 돼. 또는 화법 장문은 무조건 시간 빨리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화법 장문을 너무 만만히 봐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화법 장문을 의외로 많이 틀리거든요. 오히려 시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풀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실수도 자주 나오는 게 바로 화법 장문입니다. 이 화법 장문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좀 줄이시는 게 가장 좋고요. 틀려도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첫 번째는 부담을 많이 줄이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거의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을 좀 정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수능 시험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아침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지금 현재 8시 40분부터 뭐 9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화법 장문 10문제를 항상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날 아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8시 40분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8시 40분에서 8시 50분. 뭐 시간이 좀 되신다면 여러분들 문법까지 합쳐서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시간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문제는 어떤 거냐면 기출문제들 상당히 좋거든요. 기출문제 그 전에 봤던 것들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시간 정하셔서 8시 40분부터 시험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시험 당일인데요. 여러분들 시험 당일에도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1교시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에도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하나를 가지고 가신 다음에 하나를 가지고 가셔서 8시 40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하나 화법 장문 시험을 하나 보고 한 10분 정도 시험을 보고 워밍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화법 장문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보냐면 문법을 좀 얘기할 텐데요.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도 문법을 아직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에게 개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라.
처음부터 뭐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보기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훑어보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쭉쭉 읽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품사 파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품사라고 하는 파트가 있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품사는 9개의 품사가 있었지. 9개의 품사는 첫 번째 체언이 있어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지. 명사에는 다시 자립명사가 있고 의존명사가 있었어. 대명사에서는 다시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가 있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아니면 또는 메모하면서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어를 하나 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념어 사전 또는 개념 사전 이렇게 펼쳐서 또는 문법책을 펼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죠.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읽는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대명사에서는 뭐가 있었어? 심지어는 대명사 쭉 이렇게 자세히 가다 보면 뭐 미지칭, 부정칭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개념이. 그렇게 개념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문제풀이는 당연히 고난도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출문제 전부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고난도 문제를 푼다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거 푸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고난도 문제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구하기 어려우신 분은 기출문제 자기 풀었던 문제집 있죠.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들만 추려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월달, 9월달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무엇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문법에서는 첫 번째 개념을 스스로 머릿속에 스스로 말하면서 정리해 두시는 것. 두 번째는 문제 풀 때 고난도 문제만 기출문제 틀린 것들 확인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문학이에요. 문학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두 가지. 운문하고 산문이 좀 달라질 겁니다. 운문하고 산문이 좀 달라지는데요. 무조건 여러분 EBS 교재입니다. 무조건 EBS 교재입니다. 문학에서는 무조건 EBS 교재를 보셔야 돼요. 선생님 저 안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선택지 문제에서 선택지 확인하는 거 하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 해설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해설지 공부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EBS 교재에 나오는 수능 특강어, 수능 완성 두 권이잖아요. 해설지를 펴세요. 해설지를 펴신 다음에 운문 같은 경우는 뭘 보시냐면 표현상의 특징 중에 좀 특이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이 작품을 딱 볼 때 역설법, 반어법 이런 어려운 표현법 같은 경우는 잘 찾기 힘들거든요. 공감각적 심상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러한 특이한 표현법들은 옆에다 정리해 두세요. 아예 노트 하나 써셔서 작품 제목 쓰시고 표현상의 특징 특이한 거,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있다 이런 거 메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주제 정리해 두시고 주제가 이 작품의 주제는 이거였어. 이거 정리하시고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에 반전이 나타났는지 시상 전환이 나타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바로 운문입니다. 뭘요? 해설지를요. 그 다음에 산문에서는 뭐냐면 반드시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EBS 교재에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줄거리가 나오거든요. 줄거리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재에 나온 내용은 일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기억하시고 줄거리 기억할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하냐면 인물 간의 관계를 기억하시는 게 좋죠. 그거대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지금 여러분 남은 30여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서입니다, 여러분. 독서. 이 독서는 선생님 나머지 30일 동안 이 독서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독서는 가장 먼저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 줄여야 되니까 하루에 한 세트씩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 절약하려면. 시간을 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인문지문 선생님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과학지문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면 안 되죠. 또는 내가 아는 내용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뭐 길게 풀 필요도 없고 모르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짧게 풀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연습을 할 때는 한 세트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 사회, 과학 지문 딱 3개 모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25분 안에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세트 연습을 지금부터 30여일 동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 지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은 일반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 하나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를 제가 하나 설명드릴 건데 6월달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월달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틀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A라는 대상을 설명하잖아요. 첫 번째 단락 A라는 대상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B와 C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이 C의 내용이 다시 D와 E의 내용으로 다시 세분화돼서 설명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예요. 6월달 모의고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그 카메라 나오게 있었어요. 무슨 기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세금 나왔었어요. 디지털세, 법인세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심지어는 글 하나를 가지고 2개의 내용이 따로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3점짜리 보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3점짜리 보기 문제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3점짜리 보기에서 적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고 여기서 좀 더 구체화되면 이게 좀 더 세분화될 수 있고 이게 2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좋고 지금 여러분들 평상시에 한 세트 연습할 때 이런 구조가 보이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30여일 남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냐면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점수가 20점, 30점씩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점수가 20, 30점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점, 20점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똑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좀 더 공부량을 늘리고 너무 오버해서 하실 필요 없고 밤새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들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2주 전에는 수능 그 시험 시간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수능 시간표대로 모의고사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부터 멘탈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결실이 중요하고 결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는 그냥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마음가짐.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여러분에게 제 마음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마음 먹으시고 강인하게 마음 먹으시고 멘탈을 제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원하는 대학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하십시오.